애타게 기다리던 새싹이 올라오는 순간 정말 설레죠. 드디어 마주한 초록빛 어린 싹들이 대견하기도 할 거고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며칠만 지나면 튼튼한 모종 대신 빛을 찾아 비실비실 키만 커버린 연약한 줄기를 보게 됩니다. 금방이라도 툭 쓰러질 것 같은 모습을 보면 참 속상하시죠? 오늘은 제가 키우는 모종들이 절대 웃자라지 않는 핵심 비결을 공개하겠습니다. 비싼 영양제나 대단한 기술은 필요 없습니다. 딱 하나, 새싹이 머리를 내미는 그 몇 시간 안에 해줘야 할 아주 결정적인 행동이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이 간단한 방법 하나가 어떻게 식물 평생의 뿌리와 줄기 상태를 결정짓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모종 키우기 상식이 완전히 바뀌실 거예요. 비결을 말씀드리기 전에 왜 자꾸 새싹이 웃자라는지 이유부터 짧게 짚어볼까요? 이 현상을 전문 용어로는 도장 현상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식물이 빛이 부족한 환경에서 아직 내가 땅속에 있구나 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전자에 각인된 대로 햇빛을 찾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위로만 뻗으려 하는 거죠. 여기에 실내의 따뜻한 온도, 보통 25도 전후의 온도가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결국 부족한 빛과 과한 열기가 만나면 농사를 망치는 최악의 공식이 완성되는 셈입니다. 많은 분이 이미 웃자란 줄기에 흙을 돋워주거나 성장 조절제를 써서 해결해 보려 하지만 그건 이미 벌어진 일을 수습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식물의 생애에서 가장 취약하고도 중요한 순간에 문제의 원인을 원천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을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 즉 골든타임이 언제인지 짚어보겠습니다. 한 번 시기를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바로 그 시점이죠. 이때는 씨를 뿌린 날도, 첫 싹이 겨우 하나 올라온 날도 아닙니다. 진짜 결정적인 기회는 바로 싹이 일제히 올라오는 순간에 찾아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화분을 봤을 때 성질 급한 싹 한두 개가 아니라 전체 씨앗의 50에서 70% 정도가 고개를 내밀어 줄기가 갈고리 모양으로 올라왔을 때를 말합니다. 대다수의 식물이 동시에 새로운 생애 주기에 들어서는 바로 이 순간이 우리가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왜 더 일찍 하면 안 될까요? 아직 깨어나지 못한 나머지 씨앗들이 갑자기 바뀐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아예 싹을 틔우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왜 늦어지면 안 될까요? 따뜻하고 어두운 곳에 단 12시간에서 24시간만 방치해도 줄기가 힘없이 위로만 길게 웃자라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건강하게 되돌리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매일, 가급적이면 하루에 2번씩은 상태를 꼭 확인하세요. 싹이 무더기로 올라온 게 보인다면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바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모종 기르기 전체 과정 중에서 가장 신중하고 기민하게 움직여야 하는 가장 책임감이 막중한 단계입니다. 탄탄하고 건강한 모종을 키우기 위해 우리가 싸워야 할 가장 큰 적은 역설적이게도 편안함입니다. 우리가 흔히 식물에게 좋다고 착각하는 그 따뜻하고 아늑한 환경 말이죠. 실내 온도가 23도에서 25도 사이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방은 씨앗이 싹을 틔우기엔 최적의 장소입니다. 하지만 갓 올라온 새싹에게 이곳은 치명적인 함정이 됩니다. 원래 자연 속의 씨앗은 지표면을 뚫고 나오자마자 차가운 밤 공기와 마주하며 혹독한 현실을 깨닫습니다. 이 과정이 식물을 단단하게 단련시킵니다. 하지만 집 안의 새싹은 여전히 천국 같은 따뜻함을 느낍니다. 여기에 부족한 햇빛까지 더해지면 식물은 본능적으로 잘못된 신호를 읽게 됩니다. 아직 땅속이구나. 햇빛을 찾으려면 더 빨리 위로 가야 해 라고 말이죠.
결국 식물은 뿌리를 내리는 데 써야 할 에너지를 오로지 줄기를 길게 늘리는 데만 쏟아붓게 됩니다. 우리의 임무는 식물의 이 오래된 생존 본능을 속이는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서늘한 환경을 만들어 새싹이 거친 봄의 현실을 체감하게 해야 합니다. 녀석들이 이제 지상으로 나왔으니 위로만 자랄 게 아니라 내실을 다져야 할 때라고 믿게 만드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그동안 숨겨왔던 비결을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비법은 바로 새싹들에게 즉각적이고 강력한 스트레스를 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싹이 올라왔다 싶으면 그 순간부터 저는 식물들에게 스파르타식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이때만큼은 다정하게 보살펴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아주 강하게 몰아붙여야 하죠. 이 스트레스 요법에는 동시에 적용해야 할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기온의 급격한 저하와 빛의 강도 및 시간의 급격한 증가입니다. 어느 하나가 아니라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온만 낮추고 어둡게 두면 식물은 빛을 찾아 계속 위로만 길게 자라려 하고, 반대로 빛만 강하게 주고 따뜻하게 놔둬도 줄기만 가늘게 웃자라게 됩니다. 오직 차가운 온도와 강렬한 빛이 만나야만 쓸데없이 위로만 자라는 것을 확실히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식물의 에너지가 줄기를 굵게 만들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뿌리를 튼튼하게 내리는데 온전히 집중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제가 개인적으로 고안해낸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이 가정에서 간과하고 계시지만 사실 이건 농학의 가장 기초적이고도 절대적인 원칙입니다. 구체적인 숫자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온도를 급격히 낮춘다는 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 핵심은 낮 기온입니다. 씨앗이 싹을 틔울 때 25도 정도의 따뜻한 곳에 있었다면 이제 막 새싹이 고개를 들기 시작한 시점부터는 낮 기온을 15도에서 18도 사이로 뚝 떨어뜨려야 합니다. 꽤 서늘한 온도죠. 일반 아파트에서 이걸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까요? 가장 이상적인 장소는 단열 처리가 안 된 베란다입니다. 만약 베란다가 없다면 집 안에서 가장 서늘한 창가 쪽을 활용해 보세요. 창문을 아주 살짝만 열어두거나 비닐 커튼으로 창가 쪽을 분리해서 방 안에 따뜻한 공기가 닿지 않게 미세 기후를 만들어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렇게 춥게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생화학적 브레이크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온도가 낮아지면 식물의 모든 성장 과정이 잠시 느려집니다. 세포가 무작정 분열하거나 위로 길게 늘어나는 걸 멈추게 되는 거죠. 이때 식물은 이런 신호를 받습니다. 서두를 것 없어. 에너지를 아끼면서 이 환경에 먼저 적응해. 그러면 식물은 위로만 비실비실 자라는 대신 줄기를 단단하고 굵게 만들면서 진짜 잎을 낼 준비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식물을 키우기 위한 가장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낮 동안 시원하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밤 기온 조절은 그보다 훨씬 더 결정적입니다. 식물은 주로 어두운 밤에 세포가 길어지며 훌쩍 자라기 때문입니다. 만약 밤에도 모종을 따뜻한 곳에 그대로 둔다면 낮 동안 들인 모든 정성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모종이 속절없이 웃자라 있는 걸 보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밤 온도를 낮보다 더 낮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토마토, 고추, 가지, 양배추 같은 작물에게 가장 이상적인 밤 온도는 영상 12도에서 14도 사이입니다. 이는 봄철 자연의 일교차를 그대로 재현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밤의 서늘함은 모종이 위로만 길게 치솟는 것을 막아주는 가장 강력한 제동 장치입니다. 식물은 이 시기에 에너지를 소모하는 대신 내실을 다지고 힘을 비축하는 모드로 완전히 전환됩니다. 베란다라면 이 정도 온도를 맞추기가 어렵지 않고 실내 창가라면 밤에 창문을 조금 더 열어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다만 온도가 10도 아래로 떨어지면 뿌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니 이 점만 주의해 주세요. 이렇게 3일에서 5일 정도만 밤 온도를 잘 잡아주면 튼튼한 모종을 만드는 확실한 비결이 됩니다. 웃자람을 방지하기 위한 두 번째 공략법은 바로 빛입니다. 여기에도 아주 과감한 처방이 필요한데요. 저는 싹이 트고 나서 처음 3일에서 4일 동안은 24시간 내내 조명을 켜둡니다. 단 한순간의 휴식도 없이 말이죠.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갓 태어난 새싹은 아직 광합성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제대로 된 IP도 없고요. 이 시기의 성장은 전적으로 식물 호르몬에 의해 결정되는데 그 호르몬을 조절하는 핵심이 바로 빛입니다. 24시간 내내 밝은 빛을 쬐어주면 식물에게는 이런 강력한 신호가 전달됩니다. 넌 지금 지표면에 있고 빛이 아주 충분하니까 위로 키만 키울 필요가 없어 라고요. 그러면 식물은 에너지를 위가 아닌 아래로 보내기 시작합니다. 뿌리를 튼튼히 내리고 첫 번째 본잎을 만드는 데 집중하는 거죠. 밤처럼 어두운 시간이 없으니 키를 키우는 호르몬이 활성화될 틈도 생기지 않습니다. 여기에 서늘한 온도까지 더해지면 키는 낮으면서도 속이 꽉 찬 짱짱한 모종이 만들어지는 최적의 조건이 완성됩니다. 식물에게 너무 가혹한 게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초기 성장을 위해서는 이보다 효과적인 전략이 없습니다. 마치 신병훈련소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정은 조금 고되더라도 결국 가장 튼튼한 식물로 거듭나게 해주는 비결이니까요. 이 시기에는 어떤 빛이 가장 필요할까요? 많은 분이 극과 극의 선택을 하곤 합니다. 일반 탁상용 스탠드면 충분하다는 분들도 있고 꼭 비싼 풀스펙트럼 식물 등을 사야 한다는 분들도 있죠. 하지만 정답은 언제나 그 중간에 있습니다. 싹이 트고 처음 3일에서 5일 동안은 빛의 파장보다 밝기와 위치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시기의 핵심은 최대한 강한 빛을 듬뿍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6000에서 6500 켈빈 정도의 차가운 주광색 LE, D정후나 투광기만으로도 아주 훌륭합니다. 밝기는 모종일 제곱미터당 최소 30에서 40와트 정도를 확보해 주세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식물과의 거리입니다. 전등은 새싹 바로 위, 대략 외서 7cm 정도로 아주 가깝게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야 빛의 세기를 최대한으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죠. 모종이 자라는 속도에 맞춰 전등 높이도 조금씩 올려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상자 옆면을 은박지로 감싸 반사판을 만들어주면 빛이 밖으로 새나가지 않아 효율이 훨씬 좋아집니다. 초반 며칠 동안은 빛을 아끼지 마세요. 지금의 정성이 나중에 몇 배의 결실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제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일반적인 아파트에서 이런 서늘한 장소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가장 확실하고 좋은 선택지는 유리창이 있는 베란다나 발코니입니다. 봄철 기온이 우리가 딱 원하는 정도로 유지되는 최적의 장소죠. 만약 베란다가 없다면 집에서 가장 시원한 창가를 찾아보세요. 보통 북향 창문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효과를 더 높이려면 두꺼운 비닐로 창가와 방 사이를 분리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일종의 미니 온실을 만드는 건데 이렇게 하면 창문을 살짝 열어 온도를 조절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어떤 분들은 아예 서늘한 다용도실이나 창고에 두고 인공 조명만으로 키우기도 하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모종 상자를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이나 얼음장 같은 창틀에 직접 올려두지 마세요. 뿌리가 너무 차가워지는 것은 좋지 않거든요. 상자 밑에 나무 판자나 스티로폼 혹은 신문지라도 여러 겹 깔아서 냉기를 차단해 주세요. 우리의 목표는 줄기 주변의 공기를 시원하게 만드는 것이지
뿌리까지 차갑게 얼리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스파르타식 훈련을 언제까지 계속해야 할까요? 이 시기는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보통 3일에서 5일 정도가 적당한데 너무 오래 두면 오히려 성장이 더뎌져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쾌적한 환경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정답은 식물에게 있습니다. 며칠 사이 모종의 모습은 눈에 띄게 달라질 텐데요. 구부정했던 줄기가 꼿꼿하게 펴지고 떡잎은 활짝 벌어지면서 진한 초록색을 띠게 됩니다. 줄기는 짧고 굵어지며 때로는 보랏빛이 살짝 감돌기도 하는데 이는 아주 건강하게 잘 단련됐다는 증거입니다. 떡잎이 완전히 펴지고 그 사이로 아주 작은 본잎이 고개를 내밀기 시작한다면 드디어 임무 완수입니다. 튼튼한 기초가 다져진 것이죠. 이제 하루 이틀에 걸쳐 서서히 아주 천천히 일반적인 환경으로 적응시켜 주세요. 이 짧지만 강렬한 스트레스의 시간이 식물의 일생을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이 농법에 대해 가장 많이들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죠. 바로 이 연약한 새싹들이 얼어 죽으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흔한 오해예요. 우리가 춥다고 해서 식물도 똑같이 추울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기르는 대부분의 작물에게 이런 서늘함은 해로운 게 아니라 오히려 생존에 꼭 필요합니다. 토마토, 고추, 가지부터 각종 채소와 페투니아까지 이 식물들은 10도에서 12도 정도의 낮은 기온을 아주 잘 견뎌냅니다. 오히려 이 적당한 추위가 식물의 유전적 스위치를 켭니다. 아, 이제 땅속 겨울이 끝나고 진짜 봄이 왔구나 라고 인식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야 식물이 본격적으로 성장할 준비를 시작하거든요.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오이나 참외, 수박처럼 유독 추위를 타는 작물들은 18도에서 20도 정도로만 살짝 낮춰주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물들조차 어느 정도의 서늘함과 밝은 빛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 너무 안쓰러워하지 마세요. 지금 단계에서 식물을 진정으로 아끼는 길은 무조건 따뜻하게 감싸는 게 아니라 적절한 시기에 건강한 자극을 주는 것이니까요. 이 시기 식물의 세포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핵심은 바로 식물 호르몬의 균형에 있습니다. 식물의 세포를 늘리고 위로 자라게 하는 주역은 옥신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옥신은 줄기 끝 생장점에서 만들어지는데 따뜻하고 어두운 환경에서는 이 옥신이 아주 많이 분비되어 세포를 길쭉하게 늘려버립니다. 하지만 모종을 서늘한 곳으로 옮기고 강한 빛을 비춰주면 상황은 급변합니다. 옥신의 생성이 급격히 억제되는 것이죠. 특히 푸른빛인 청색광은 옥신을 파괴하고 낮은 온도는 옥신이 줄기를 타고 이동하는 속도를 늦춥니다. 동시에 이런 거친 환경은 시토키닌이라는 또 다른 호르몬을 자극합니다. 옥신의 라이벌인 시토키닌은 세포를 늘리는 대신 세포 분열을 돕고 무엇보다 뿌리를 발달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 우리는 성장을 억제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식물의 생화학적 스위치를 위가 아닌 옆과 아래로 직접 돌리는 셈입니다. 위로만 치솟던 식물이 비로소 내실을 다지며 뿌리를 깊게 내리게 되는 거죠. 초기에 형성된 이 호르몬의 변화는 오랫동안 유지되며 식물 전체가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튼튼한 기초가 됩니다. 만약 타이밍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건강한 새싹 대신 가늘고 창백한 줄기가 힘없이 늘어져 있는 걸 발견했다면 말이죠. 이걸 다시 되돌릴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완벽한 복구는 어렵습니다. 이미 길게 웃자란 줄기는 다시 짧아지거나 굵어지지 않거든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셈입니다. 물론 심폐소생술 같은 대처법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떡잎바로 아래까지 흙을 채워주는 북주기입니다. 줄기를 지탱해주고 흙에 잠긴 줄기에서 추가적인 뿌리가 내리도록 유도하는 거죠. 또는 성장 억제제를 사용해 물리적으로 성장을 늦출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초기에 우짜란 식물은 처음부터 제대로 자란 식물보다 항상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뿌리 발달이 더디고 모잘록병 같은 질병에도 취약하며 결국 수확량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식물 기르기에서는 치료보다 예방이 수천 배 더 중요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같은 날씨를 뿌린 두 개의 토마토 모종 트레이를 상상해 보세요. 하나는 따뜻한 방 안창가에 두었고 다른 하나는 싹이 트자마자 서늘한 발코니로 옮겨 24시간 내내 식물 등을 쬐어주며 키웠습니다. 일주일만 지나도 그 차이는 놀라울 정도입니다. 첫 번째 트레이의 모종들은 키만 껑충하고 줄기가 가늘며 색이 창백합니다. 빛을 보겠다고 창 쪽으로 몸을 누이다 못해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모습이죠. 반면 두 번째 트레이의 모종들은 키가 절반, 아니 3분의 1 정도로 작습니다. 하지만 상태는 훨씬 훌륭합니다. 줄기가 굵고 단단하며 건강한 보랏빛이 돕니다. 떡잎은 큼직하고 진한 녹색이며 본잎도 벌써 힘차게 돋아나 있습니다. 식물을 하나씩 뽑아보면 그 차이는 더욱 확실해집니다. 우짜란 모종은 가느다란 뿌리 한 가닥이 길게 뻗어 있을 뿐이지만 스파르타식으로 자란 모종은 하얀 잔뿌리들이 손뭉치처럼 풍성하게 발달해 있습니다. 과연 어떤 식물이 더 풍성한 수확을 안겨줄까요? 답은 이미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저온기에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포인트는 바로 물주기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황금률은 넘치는 것보다 모자란 게 낫다는 것입니다. 날씨가 서늘하면 흙 속의 수분 증발이 매우 더뎌집니다. 게다가 갓 태어난 싹의 뿌리는 아주 작아서 물 흡수량도 극히 적죠. 만약 따뜻할 때와 똑같은 양의 물을 준다면 흙 속은 금세물이 고인 늪처럼 변하고 말 겁니다. 특히 낮은 기온과 과습이 만나면 모종에게 가장 치명적인 모잘록병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 식물의 줄기 아랫부분이 까맣게 변하면서 가늘어지고 결국 식물이 힘없이 쓰러져 죽게 됩니다. 한번 걸리면 사실상 회복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저는 이 스파르타식 적응 기간인 첫 3일에서 5일 동안은 물을 거의 주지 않습니다. 만약 파종할 때 흙이 충분히 젖어 있었다면 아예 굶기기도 하고 겉흙이 너무 말랐다 싶을 때만 스포이트나 주사기를 이용해 뿌리 쪽에 물방울을 떨어뜨리듯 아주 조심스럽게 줍니다. 흙을 만졌을 때 거의 말랐나? 싶을 정도의 아주 미세한 습기만 유지해 주세요. 이것 또한 식물을 강하게 키우기 위한 스파르타식 훈련의 과정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땅 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상의 어린 싹이 추위나 과도한 비처럼 성장에 불리한 환경에 놓이게 되면 식물은 본능적으로 생존 전략을 바꿉니다. 모든 에너지를 위로 자라는 데 쓰는 대신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영양분을 찾는 데 집중하는 것이죠. 즉, 씨앗이 품고 있는 소중한 에너지를 줄기를 키우는 데 낭비하지 않고 뿌리 발달에 모두 쏟아붓게 됩니다. 서늘한 땅 속에서 이 과정은 천천히 진행되지만 그만큼 아주 탄탄하게 이루어집니다. 단순히 긴 뿌리 하나가 생기는 게 아니라 수많은 겹뿌리와 미세한 흡수근이 뻗어 나오며 아주 촘촘하고 세밀한 뿌리 조직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형성된 풍성한 뿌리 뭉치는 훗날 식물이 자랐을 때 물과 영양분을 거침없이 끌어올리는 강력한 펌프 역할을 하게 됩니다.
뿌리가 튼튼한 모종은 옮겨심기 몸살도 쉽게 이겨내고 밭에 심었을 때 적응도 훨씬 빠릅니다. 가뭄이나 병충해를 견디는 힘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해지죠. 식물의 일생을 결정짓는 이 소중한 기초는 싹이 트고 난 직후 바로 이 시기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3일에서 5일간의 스파르타식 적응 기간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우리 모종들도 이제 충분히 단단해졌고 본격적인 성장기로 들어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줘야 할까요? 가장 주의할 점은 식물을 다시 갑자기 더운 곳에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균형 잡힌 성장이 가능하도록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줘야 하는데요. 먼저 온도는 낮 기온 20도에서 22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밤에는 이보다 낮은 16도에서 18도 정도로 유지해 주세요. 이렇게 낮과 밤의 온도 차이를 확실하게 두는 것이 육묘기간 내내 아주 중요한데, 그래야 줄기만 가늘게 길어지는 웃자람 현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조명 시간도 조절이 필요합니다. 이제 24시간 내내 불을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식물도 밤에는 쉬면서 생화학적 활동을 해야 하거든요. 조명은 하루에 12시간에서 14시간 정도면 대부분의 작물에 충분합니다. 물 주기는 서서히 규칙적으로 바꾸되 여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겉흙이 마른 것을 확인한 뒤에 물을 주는 방식으로 적당한 습도를 유지해 주세요. 이런 환경만 잘 갖춰준다면 잘 단련된 우리 모종들은 앞으로도 튼튼하고 건강하게 쑥쑥 자라날 것입니다. 작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까요? 이 방법은 기본적으로 어디에나 적용할 수 있지만 작물의 특성에 맞춰 세심하게 조절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오이나 호박, 멜론 같은 밭과 채소들은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온도 변화를 조금 더 완만하게 주어야 합니다. 온도를 15도까지 낮추기보다는 18도에서 20도 정도로 맞춰주세요. 따뜻한 환경을 더 좋아하니까요. 고추와 가지는 빛을 아주 좋아하는 작물이라 조명의 밝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반대로 양배추는 추위에 아주 강해서 10도에서 12도 정도의 낮은 온도에서도 아주 잘 자랍니다. 토마토는 이 방법의 효과가 가장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작물인데요. 줄기가 금방 굵어지고 보랏빛을 띠면서 눈에 띄게 튼튼해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페튜니아나 로벨리아 같은 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꽃들은 싹이 아주 작아서 위로만 길게 자라는 웃자람 현상이 생기기 쉬운데 이 방법으로 시작하면 훨씬 건강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원리를 이해하고 식물의 상태를 세심하게 살피며 그에 맞춰 조절해 나가는 것입니다. 올바른 방법을 알아도 실전에서는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초보자들이 가장 자주 하는 실수 5가지를 짚어볼게요. 첫 번째, 새싹이 다 올라오기도 전에 너무 일찍 추운 곳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러면 아직 발아하지 못한 나머지 씨앗들은 영영 싹을 틔우지 못하게 됩니다. 두 번째, 온도는 낮췄지만 빛을 챙기지 않는 경우입니다. 서늘하면서 어두운 곳에 두면 식물은 따뜻할 때보다 훨씬 더 심하게 웃자라게 됩니다. 세 번째는 밤의 온도를 더 낮춰주는 걸 잊는 겁니다. 밤낮의 온도차가 없으면 관리 효과가 절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네 번째는 베란다 타일이나 콘크리트 같은 차가운 바닥에 화분을 그냥 두는 겁니다. 뿌리가 냉해를 입어 병들 수 있으니 반드시 절연판이나 받침대를 받쳐주세요. 마지막 5번째는 추운 상태에서 물을 과하게 주는 겁니다. 이건 100% 모잘록병의 원인이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서늘한 기온, 24시간 밝은 빛, 최소한의 물주기, 그리고 바닥으로부터의 뿌리 보호.
이 과정을 3일에서 5일 정도만 유지해 보세요. 이 5가지 규칙만 잘 지키면 여러분의 모종은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하게 자랄 겁니다. 초반 며칠 동안 쏟은 정성이 나중에 어떤 결과로 돌아올까요? 그 보상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첫째로, 보기만 해도 든든한 건강하고 튼튼한 모종을 얻게 됩니다. 줄기가 힘없이 쓰러지지 않으니 흙을 덧대거나 지지대를 세워줄 필요가 없어 키우기가 정말 편해집니다. 둘째로, 뿌리가 아주 강력해집니다. 뿌리가 튼튼하면 옮겨 심은 뒤에도 몸살 없이 100% 잘 적응하고 성장의 탄력이 붙어 남들보다 훨씬 빠르게 자라납니다. 셋째로, 초기부터 단단하게 자란 식물은 면역력이 높습니다. 각종 병해에 강할 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추위나 무더위 같은 변덕스러운 날씨도 거뜬히 이겨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스트레스 없이 균형 잡힌 성장을 한 식물일수록 훨씬 많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는 점입니다. 즉, 초반 며칠간의 세심한 관리가 여러분이 수확할 토마토나 고추의 양을 결정짓는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지금 드리는 시간과 정성이야말로 풍성한 수확을 위한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자, 확실한 성공을 위해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씨를 뿌린 뒤 싹이 일제히 올라올 때까지는 25도 정도의 따뜻한 온도를 유지해 주세요. 두 번째, 싹이 절반 이상 올라온 게 보이면 그 즉시 화분을 서늘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세 번째, 장소를 옮김과 동시에 24시간 내내 아주 밝은 빛을 쬐어줍니다. 이때 조명은 식물 위에서 7cm 높이로 아주 낮게 설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번째, 이후 3일에서 5일 동안은 일명 스파르타식 관리가 필요합니다. 낮 온도는 15도에서 18도, 밤 온도는 12도에서 14도로 맞춰주시고 물은 아예 주지 않거나 아주 최소한만 줍니다. 다섯 번째, 떡잎이 완전히 펴지면 이제 서서히 일반적인 환경으로 돌려놓습니다. 낮에는 20도에서 22도, 밤에는 16도에서 18도를 유지하며 하루 12시간에서 14시간 정도 빛을 비춰주면 됩니다. 자, 이게 끝입니다. 완벽한 모종을 만드는 5가지 간단한 단계. 딱 한 번만 이렇게 해보세요. 아마 앞으로는 절대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지 못하실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어린 모종에게 가장 큰 적은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느끼는 안락함입니다. 따뜻한 방안과 부족한 햇빛은 이제 갓 태어난 식물에게는 그야말로 치명적인 조합이죠. 튼튼하고 실한 모종을 만드는 비결은 영양제나 촉진제가 아닙니다. 바로 싹이 트고 난 뒤 3일에서 5일 동안 진행되는 스파르타식 환경에 달려 있습니다. 서늘한 곳으로 옮겨주고 밝은 빛을 듬뿍 쬐어주세요. 이 간단한 조치 하나가 미래의 기록적인 수확을 결정짓는 핵심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싹이 나왔다고 해서 마냥 애지중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식물이 스스로 올바른 방향을 잡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줄기만 위로 키우는 것보다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것이 생존에 훨씬 유리하다는 걸 식물 스스로 깨닫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팁이 새로웠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유용한 농사 비결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모종이 웃자라는 걸 막기 위해 어떤 방법을 쓰시나요? 이런 문제로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만의 경험과 노하우를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같이 이야기 나눠봅시다.